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활용한 가상현실 구현과 제조 분야 활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노영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 오토데스크의 공인 협력사이신 TM솔루션즈의 이찬희 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찬희 부장님께서는 TM솔루션즈에서 그 시각화 분야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시각화 또 VR 쪽에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아주 전문가 분이십니다. 오늘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표 내용은요. 첫 번째로 사실 요즘 가상현실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 중에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이런 VR 컨텐츠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V레드와 또 스팅레이 그리고 A360이라는 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렇게 VR 그 컨텐츠들이 실제 제조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웨비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VR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상당히 많이 듣고 또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 뜨거운 그 핫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R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웨비나 주제가 바로 이 VR입니다. 그리고 이 VR이 이미 많은 사람들과 또 산업군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고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또 최근 뭐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4,050억의 예산을 향후 5년간 투자해서 앞으로 어떤 이런 VR 분야에 플랫폼을 만들고 또 이런 분야를 선점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정부에서도 이 VR이라는 산업이 향후 국내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VR이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솔루션들이 앞으로 이런 다가오는 새로운 이 산업 분야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많이들 VR이라는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VR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제일 큰 장점은 몰입감이라고 하는 이미시브 환경이 일단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환경, 그래서 상호 작용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콘텐츠 제작이 3D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굉장히 그 전에 있던 다른 그 컨텐츠와는 다른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 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오감을 통해서 이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예전에는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하나 쓰였던 이 부분들이 조금씩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 제가 기사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분화되고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현실에 대한 특징은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네, 컴퓨터로 생성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3D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호 적용이 체험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아마 특징은 현실하고 분리된 어떤 가상의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일 흔한 걸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HMD 쓰고 하는 게임 같은 게 가장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차후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 분야가 바로 이 AR, Augmented Reality라고 하는 뭐 번역 부제한도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AR이라는 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그 VR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현실이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정보를 현실과 중첩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이고요. 뭐 가장 쉽게 보시는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거리, 스트리트 뷰에서 뭐 위치 정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최근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 전 세계 열풍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포켓몬고 같은 것도 그럼 이 증강현실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아마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 완벽히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실과 좀 괴리감이 느껴졌는데 증강현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는 눈앞의 광경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아마 사례가 아닌가,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이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 복합현실이라는 단어가 또 최근에 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MR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결합해서 융합시킨 공간을 구축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좀 더 AR보다 확장된 개념이고요. 이건 어떤 정의 내리신 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속할 수 있는 수가 사람이 유저분이 여러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실제 우리가 AR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VR보다는 조금 더 이 실제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VR 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하면은 이 MR은 아까의 증강현실보다는 조금 더 어떤 고난이도의 이런 몰입감을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강현실 중에 어떤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예. 최근에 아마 이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기술이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런 홀로렌즈 같은 게 바로 이런 또 복합현실, 이 믹스 리얼리티의 어떤 하나의 사례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뭐 추후에 영상을 보여드린 매직리프라는 영상 업체에서도 똑같은 MR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MS도 차세대 아마 먹거리로 이 MR 분야를 가진 관심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사실 VR 분야가 상당히 복잡하게 또 많이 이제 나눠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뭐 전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향후 VR보다는 이 AR이나 MR 쪽의 가상현실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거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R 쪽에 관련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사례는, 자, 아마 이 사례 동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에 위치한 그 스타트업 벤처죠. 매직 리프라는 곳에서 작년에 발표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매직 리프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 같은 데서도 5천억이 넘는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퀄컴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뭐 JP 모건 같은 금융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을 만큼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 스타트업 벤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런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능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VR 쪽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VR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디바이스도 필요할 테고요, 플랫폼도 필요할 테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뭐 컨텐츠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는 저희가 다루지 못할 테고, VR 구현을 위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바로 디바이스 하드웨어죠. 하드웨어가 상당히 많은 종류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들이 좀 어떻게 구분하고 우리가 좀 규정을 지을 수 있을지 조금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VR을 구현할 때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머리에 쓰는 HMD 디바이스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네. 그 기기가 요즘 가장 핫하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오클루스 리프트, HTC 바이브, 그다음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용 HMD가 있고요. 그리고 LG의 G5 스마트폰이랑 연동하는 이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PC 기반의 HMD고요. 즉 PC와 연동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는 삼성 기아 VR이라든지 구글 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저 기기에 장착을 해서 VR 환경을 보실 수 있는 장비들이고요. 각각의 어떤 장단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일단 뒤에 보시는 HMD 기기들은 스마트폰이 일단 베이스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기반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단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용량의 제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셨던 것들은 이제 시야각이라든지 몰입감이 뒤에 있는 장비들보다는 좀 더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기반의 일체형 같은 경우들은 라인 케이블 같은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동작의 한계는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타입차형 같은 경우들은 네트워크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스러운 반면에 PC 기반 일체형들은 조금 더 고가의 그 하이엔드의 예. 고사양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네. 구현하기엔 또 편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 HMD 어떤 종류나 방식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VR 쪽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HMD 쪽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금 또 개발되고 있거나 향후 소개될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AR하고 MR 기반의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프로토타입이지만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알로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보셨던 두 가지의 장점들만 뽑아서 HMD를 개발하고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무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이는 아까 HTC 바이브 같은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치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로이 제품은 손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자의 손을 인식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 트래킹 기능이 아예 인베디드 돼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또 오큘러스 리프트도 신 제품이 파일럿으로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거와 거의 유사한 보셨네요. 예, 굉장히 유사한 또 제품이 또 다음 버전으로 개발 중인 걸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거의 요즘에 이제 HMD들이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일체형의 장비들이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홀로렌즈와 같은 이런 글라스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뭐 어떤 CPU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는 CPU 그런 것들 포함된 일체형이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그러면요. 예, 하나의 어떤 이런 자그마한 PC가 점점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작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PC 없이 구동이 이런 HMD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아주 프로타입이긴 하지만은 점점 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또 이 제품들이 구현이 됐죠. 네, 지금 그러면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제 이런 하드웨어들을 통해서 뭐 그냥 쓸 수는 없겠고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수백 개 어떤 솔루션 중에서 이런 VR들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산업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그 시각화 툴인 V레드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 게임 기반 엔진 기반의 스팅레이라는 제품,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VR레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뭔가 VR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가상현실과 어울릴 것 같은 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 자체도 Virtual Reality Editor라는 그 네이밍의 약자로 해서 VR레드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VR레드 같은 경우들은 이 제조부 오토데스크가 많은 시각화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이엔드 시각화 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 분야 전문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D 모델링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다양한 3D CAD에서 만든 데이터를 불러들여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손쉽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실시간 시각화 전문 툴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렌더링이 아니라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아주 똑같이 구현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VR 툴들이나 시각화 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팬시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디자인 뭔가 관련된 제품 쪽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고 시작이 돼서 활용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가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시각화 분야는 이렇게 디자인 관련 제품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어떤 엔지니어링 관련 이런 제품들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기계 설비라든지 또는 뭐 농기계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흔히 보면 이런 시각화와 어울리지 않았던 분야에서까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가 있죠. 최근에 한 가지 트렌드들은 더 상관없었을 것 같은 이제는 생산 설비, 팩토리라든지 조선, 중공업, 플랜트 같은 분야에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시각화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답게 또 이런 시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각화에다 이제는 VR 기술들까지 활용해서 이런 데서도 활용하려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VR레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VR 컨텐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또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레드를 이용해서 VR을 구현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 V레드는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렌더링 툴이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환경을 이렇게 HMD를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아마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오클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범용 제품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V레드랑 쉽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V레드 상에서의 뷰에 디스플레이에 오클러스 리프트라는 뷰 요 버튼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오클러스 리프트랑 V레드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설치해야 될 거는 이제 오클러스 리프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1.3 런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만 별도의 인스톨러인데요. 요것만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인스톨이 뭐 지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럼 네. 현재 지금 V레드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이라면은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HMD를 구입해서 연결하고 이제 런타임만 인스톨하게 되면은 바로 가상 현실의 환경을 예. 실제로 실시간으로 구현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간단하게 뭐 V레드 쓰고 계신 유저분들은 이미 뭐 VR을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고급 기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환경을 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요청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V레드 같은 경우에 파이썬 랭귀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 랭귀지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V레드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네. 여기서 없는 별도의 필요한 기능들도 커스터마이징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신 대로 아주 상당히 그 심플하게 이미 이 V레드로 작업하는 것만 가지고도 VR 환경 실시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셨고요. 아마 이미 VR을 쓰고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오큘러스 같은 거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이 VR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방법으로는 360도 우리가 요즘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360도 영상을 활용해서 우리가 VR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최근에 대중들에게 이 VR이 많이 알려지고 이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 통해서 다양한 360도 이런 컨텐츠 영상들이 많아지고 또 일반 대중들도 이제는 뭐 삼성의 이제 기어 360이라든지 기어 VR이라든지 LG의 360 캠 등을 이용해서 뭐 360 영상들을 이제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온라인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이 VR이 대중화된 데 하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360도 영상 자체가 이 VR의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VR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런 컨텐츠를 360도 영상으로 내보내서 사람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예. 네.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VR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도 만들어내는지 이찬희 부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영상은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그 V레드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요. 지금 이 데이터 CAD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바로 가져오신 맞습니다. 거죠, 지금? CAD 상에서 있는 스트럭처랑 동일한 스트럭처로 V레드로 임포트가 되고요. 데이터가 임포트 되면 이제 데이터 정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를 뺀다든지 아니면 시메트리 없는 부분들을 시메트리해서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 사양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리언트라는 기능 안에다 넣어서 스위치를 통해서 바꿔보실 수가 있죠. A안, B안 뭐 이렇게 디자인 안들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수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다 넣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실시간으로 렌더링 돼서 표현되는 게 제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컬러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자동차의 옵션별로 있는 사양에 있는 컬러를 다 동일하게 실제 있는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자동차에 어사인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팅인데요. 이제 옵션 중에 좀 재미있는 옵션인데 낮 메시의 이렇게 라이팅 그 위치에 맞게끔 라이트가 다 이렇게 실제 현실 세계와 VR 세계를 동일하게 세팅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가상적인 라이트를 달아서 자동차의 리프렉션 면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기능, 360도 이미지로 파노라마 이미지로 뽑아내는 기능들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에디터 안에 프로젝션 모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일 VR에서 많이 쓰는 4가지 타입의 모든 그 옵션이 지원이 됩니다. 스페큘러 맵, 피터스 맵, 버티컬 크로스, 호리젠탈 크로스 이렇게 있는데요.
피터스 맵이 가장 많이 쓰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를 갖고 추출을 하시면 추후에 VR로 어떤 기기든지 내보내셔서 영상이든 스트리밍이든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설명을 통해서 VR에 대해서 전반적인 작업 과정하고 그리고 또 VR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어떻게 이 360도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작업만 다 돼 있으면 실제로 360도 환경을 구성해서 렌더링하고 내보내는 건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VR에도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 이창희 부장님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최신의 출시된 차 중에 하나인데요. 르노 삼성자동차의 QM6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VR을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마케팅 매터리얼로 사용하시고 현재는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VR에도 만들어진 작업 결과물인 거죠? 그러면요? 네, 다른 리터치 툴은 하나도 쓰지는 않았고요. 예, 추후에 뭐 포토샵 정도 살짝 한 정도 이외에는 모든 작업이 다 VR에대해서 이루어진 작업물이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360도로 돌려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컬러 선택을 하시면 그 옵션에 맞게 자동차 사양이 나오고요. 네, 작업 결과물이 상당히 뭐 사진과 구분 못할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인테리어도 지금 VR에도 작업이 되신 네, 결과물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미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요즘에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에서는 이제 브로셔라든지 이런 CG 작업들을 이런 작업들을 다 CG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 이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360도 결과물 이미지 만들어서 작업된 걸 지금 돌려보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360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카메라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에서 굳이 이렇게 CGI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360도 영상 촬영해서 비슷한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렇게 뭐 굳이 VR을 활용하는 방식들에는 장점이 있을까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만약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도 일단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요. CG 작업을 하시면 그런 대외적인 그 상황에 국하지 않고 원하시는 어떤 옵션이든지 그리고 어떤 사양이든지 그런 것들을 제한 없이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작업한 결과물을 봤을 때 CG가 원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다는 피드백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360도 영상을 이용해서 뭐 만들어진 이 작업 사례 잠깐 살펴봤고요. 자, 만약에 개인분들이나 어떤 꼭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게 저는 지금 보면서 생각되는 게 좀 꼭 이런 자동차가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저는 이제 산업공고 같은 또 전시회도 자주 구경 가보고 참석을 합니다. 가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런 기계류나 공구류 같은 것들은 이런 쪽에 관심사가 덜해서 그런지 상당히 좀 조악한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전시나 어떤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CAD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어떤 나이스한 포토리얼스틱한 이미지로 거기다 VR까지 더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어떤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잠깐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은 사례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360도 영상들은 꼭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게시하지 않더라도 또 만약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전시장에도 나갔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유튜브에 업로드 하셔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뽑아서 보는 방법이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서도 요즘 유튜브 영상 이외에 youtube.com/360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360도 파노라마로 제작된 영상물들이 많이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로드하는 방법도요. 아까 VR에 대해서 만든 것처럼 360도 영상으로 아웃풋을 내신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 메타데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제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스페리칼 타입으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을 유튜브에 업로드만 해주시면은 유튜브에서
제작된 영상을 360도로 인터랙티브한 환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올리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펼쳐진 상태 이미지로 올라가게 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뭐 방법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올리기만 되면은 뭐 VL에서 만들어진 360 영상들은 얼마든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네, 제가 얼핏 생각해도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마케팅에 또는 영업 사원들이 다니시면서 영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좋은 또 하나의 어떤 활용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다음으로는 이제 아주 더 간단하게 네. 유튜브에 올리는 거 말고 뭐 데이터가 보안일 경우도 네.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많이 쓰시는 플레이어 중에 이제 곰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나오는 곰플레이어 제일 하단 메뉴에 보시면 V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 360하고 같이 링크되는 이렇게 웹사이트들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PC에 저장된 파일을 여시려면 제 하단 메뉴에 파일 열기를 클릭하셔서 그 저장된 컨텐츠를 선택만 해주시면은 곰플레이어에서 이제 360도 VR 그러니까 환경을 볼 수 VL에 있습니다. 대해서 또 렌더링 통해서 만들어진 360 영상들은 이런 곰플레이 통해서 바로 그냥 오픈만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정확히 돌려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상당히 간편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LED 같은 이런 툴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을 뭔가 조금 더 편리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 기본이 되는 360 영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VLED에서 또 어떻게 간편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사실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그라픽스라고는 일본의 이런 CGI 전문 회사죠. 그리고 현재는 이 닛산 자동차에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의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VLED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VR 소스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이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세부적인 제작 과정이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찬희 부장님께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래픽스에서 동일하게 닛산의 이제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줬던 영상물하고 이제 데이터 정리하는 과정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흡사하고요. 단 이제 자동차 완전 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경량화 한 다음에 매터리얼을 어사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라든지 라이팅도 이제 최적화된 환경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은 이제 분석하는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차가 한 대만 해도 이제 지역별로 아니면 옵션 사양별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렌더링하는 작업이 추후에는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지금 작업이 된 걸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그래픽스와 닛산이 가져왔던 최대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뭐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매트리얼들을 만들 때 다 별도로 제작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CGI 프로세스들이 많이 업체들이 도입하면서 뭐 브로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 TV CF, 그다음에 뭐 웹에서 보는 거, 아니면 빌보드라든지 뭐 이런 그 거리에 있는 이런 광고죠. 예, 이런 것들까지도 한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작업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일한 룩앤필과 어떤 이미지 퀄러티를 가지고 다양한 소스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닛산이라는 회사는 역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모든 지역을 또 커버해야 되고요. 제품이 하나 나오더라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량,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360도 이미지로 만약 아웃풋을 뽑아낸다고 하면 차가 세 차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렌더링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작업을 하실 때 VLED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또 말씀드린 대로 이그라픽스 회사에서 이렇게 VLED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에 VR 소스를 만들어서 활용했는지 실제 사례를 잠깐 하나 또 추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 VLED가 2017 버전으로 발표가 되면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죠. 기존에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라든지 그런 어떤 HMD를 지원할 수 있는 서포트를 했었고 2017 되면서 많이 또 요즘 핫한 제품 중에 하나인 HTC의 바이브를 서포트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 버전부터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17 버전부터 그럼 또 이렇게 바이브를 이용해서 상당히 또 재밌는 이런 VR 네. 컨텐츠 VR에서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HTC 바이브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찬희 부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HTC의 이 바이브를 VR에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 HTC 컨트롤러도 있고 뭔가 좀 센서들도 많고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설치 네. 과정이 복잡하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은 HTC 바이브만 일단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뭐 V레드를 하시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단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건 바이브에서 예, 꼭 예. 거쳐야 되는 과정이란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이브 같은 경우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일단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m를 이쪽에서 요청을 하는데요. 그보다 적은 공간도 저희가 설치를 해봤더니 인식은 됩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공간 설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팀VR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바이브 유틸리티들이 있는데요. 이걸 갖고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브 시스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랑 이제 PC랑 케이블링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케이블링이 다 되면 PC에서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되면 저기 녹색불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팅 과정만 거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브 세팅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중간에 장애물이 좀 있는 것보다는 좀 장애물이 없이 좀 확보된 공간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바이브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하드웨어적인 세팅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바이브와 이 V레드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은 또 어떻게든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V레드에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오큘러스 리프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뷰에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시면 그 위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바로 밑에 보시면 네. 오픈 VR HM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클릭을 해주시면 바이브와 V레드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V레드에서 작업된 환경이 이제 바로 이제 바이브랑 연동돼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샘플씬을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의 세팅 없으시지. 그다음에 이 샘플씬만 가지고 또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작업 테스트 해보셨던 것들도 이 VR 제공했던 그 오토데스크 제공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보신 거죠? 지금 예,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샘플 씬에서 우리가 이 컨트롤러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세팅하시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컨트롤러.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 동영상이 직접 네. 어떻게 테스트해본 동영상이신가요? 예, 저희 직원이 테스트했던 영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샘플씬에서는 6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에서 이제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볼 수 있는 거, 플래시 라이트, 그래서 라이트를 갖다가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 뭐 포스트잇 붙이듯이 붙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섹셔닝에서 오브젝트를 단면을 섹셔닝 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A안, B안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메저먼트를 해서 룰러라고 해서 자가 실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로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기존에 어떤 오큘러스나 그 컨트롤러 없이 보던 것들에 비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VR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이 바이브를 연동해서 작업된 이 샘플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데스크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 사이먼 네겔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샘플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HTC 바이브와 이 V레드 실시간 이 렌더링을 통해서 연동한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스케치 기능도 뭐 약간 응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단면을 측정해서 단면 그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그리고 뭐 LA, 토론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아, 예. 그러면은 지금 동시에 네.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바이브를 통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상호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협업 기능이 가장 큰 상당히 장점이라고. 재밌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글로벌한 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식의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바이브 같은 경우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최근에 이런 시각화나 VR들에 대한 요구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주 이런 팩토리라든지 이런 설비 쪽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들도 VR 이용해서 이런 또 바이브와 연동해서 한다라면은 상당히 또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활용하면서 보일 수 있는 또 하나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컨트롤러 이용해서 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쪽에서 보여줬던 거와 동일하고요. 지금도 이제 플래시라이트 기능인데요. 이렇게 불을 킨 것과 같이 데이터 내부 구석구석을 보면서 양산되기 전에 뭐 이상이 없는지를 미리 사전에 체크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혹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이제 뒤에가 클레이 모컵이고요. 이건 실제 데이터죠.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3D data is part of every design process nowadays. 지금도 포르쉐 쪽에서 활용하고 계신 사례죠. Quickly and with minimal cost. Additionally, 네, 상당히 이미지 퀄리티가 높은 것들을 실시간에 어떤 VR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흥미롭네요. 지리적으로 떨어진 뭐 지구 반대편 쪽에 접속해서 같은 환경에서 이게 버추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지리적인 뭐 서울, 한국만 해도 네. 서울하고 뭐 부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게 꼭 자동차일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어떤 우리가 제조 분야에 쓸 수 있는 CAD로 만들어진, 실캐드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든 이렇게 VR들을 이용해가지고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설계 검증, 데이터 검증 분야에서 또 이렇게 VR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또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이런 실시간 렌더링에 이렇게 HMD의 어떤 컨트롤러가 다양한 기능들이 더해지니까 훨씬 더 이런 VR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VR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했을 때 360도 영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HMD과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VR 컨텐츠를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토데스크의 또 이 스팅레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또 이 VR 건축 시각화 분야에서 어떻게 VR 컨텐츠를 만들고 연동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팅레이라는 제품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죠.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요. 자, 이제 제조 분야 쪽이 아니라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제품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게임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엔진을 이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토데스크가 또 이런 다양한 3D 애니메이션 툴들을 하이엔드의 애니메이션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솔루션들과 아주 강력한 호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링킹 같은 실시간으로 이런 툴에서 만지면은 이 스팅레이 적용이 되는 이런 라이브 링킹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게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이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꼭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구축해서 훨씬 더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몰입감 있는 상호작용 가능한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또 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스팅레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스팅레이라는 제품은 가장 큰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사실 최근에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윈도우, 모바일 중에서도 뭐 안드로이드, iOS, 뭐 다양한 플레이스테이션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하나에 만들어진 컨텐츠를 별도의 부가적인 작업 없이 지금 보시는 다양한 컨텐츠들에 뿌려가지고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 스팅레이의 또 다른 장점이 되겠고요. 이러한 장점들은 앞으로 또 이렇게 VR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강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VR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보고 윈도우 통해서도 보고 뭐 아이패드 통해서도 보고 상당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텐데 모든 디바이스별로 이런 컨텐츠 다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의 그것도 큰 일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스팅레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VR 분야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이런 VR 이 스팅레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현재로는 크게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본연의 업무죠. 사실은 이런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게임 엔지니어로서의 또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조 분야나 이런 건축 분야에 이런 디자인 시각화 분야에 또 상당히 그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팅레이가 이 오토데스크의 다른 솔루션들과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지 오늘은 게임보다는 이 디자인 시각화 분야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사례는 오토데스크의 레빗이라고 하는 이제 3D 건축용 CAD가 있습니다. 빔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건축 분야의 어떤 스탠다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빗에서 만들어진 3D 설계 데이터를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 바로 이제 3D 맥스 같은 툴로 보내서 단순하게 스틸 이미지를 만들어 쓴다든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더해가지고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어떤 시각화 과정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이제 이런 스팅레이를 이용한 인터랙티브한 환경이 더해지는 게 또 새로운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레빗에서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들을 자, 사실 레빗 유저분들이 아주 시각화 전문가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들을 뛰어나게 할 수 있진 않겠지만 보다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클릭 한 번은 바로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이 툴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 라이브에서는 이 레빗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다 쉽게 이렇게 시각화, 실시간으로 아까 브이레더 같은 유사한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 데이터를 스팅레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팅레이에서 아까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클릭, 아까 HTC 바이브와 같은 컨트롤을 이용해서 클릭이라든지 뭘 하게 되면은 구조가 바뀌고 컬러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아니면은 지금 레빗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로 3D 맥스로 보내서요. 3D 맥스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또는 어떤 조직이 있으신 회사라면은 3D 맥스에서 보다 퀄리티 있는 매핑이라든지 라이팅 같은 환경 작업을 통해서 보다 이 라이브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 만들고요. 이런 소스를 바로 또 오토데스크 스팅레이와 바로 호환을 해서 인터랙티브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업 과정의 결과물들을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한 번에 별도의 과정 없이 연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은 조금 더 동영상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동영상은 지금 오토데스크의 그 스팅레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지금 스팅레이 상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걸 보시고 계시고요. 레빗에서 만들어진 건축용 데이터를 맥스에 작업하고 바로 스팅레이로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스에서 라이브 링킹 기능을 통해 가지고 라이팅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그 스팅레이에서도 적용시켜서 볼 수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전 설정된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다시 장점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맥스에서 만들어진 이런 애니메이션, 즉 블라인드가 롤업되고 롤아웃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도 실시간으로 또 스팅레이와 연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보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맥스에서 어떤 단편적인 2D적인 시각화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랙션 환경으로 또 스팅레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다음은 또 아까 브이레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바이브를 연결해서 또 이렇게 스팅레이에서 다양한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샌프란시스코 가신 분들은 낯이 익으실 텐데 저쪽에 근무교들 보이고요. 샌프란시스코 일부 환경을 스캐닝해서 만든 환경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건물을 택해서 시각화해놓고 바로 이 스팅레이 상에서 인터랙션을 지금 구현한 그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브를 통해서 아주 몰입감 있는 환경 속에서 저 바이브의 컨트롤러, 아까 브이레드에서 썼던 것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어사인해서 사전 지정시켜놓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화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일한 컨텐츠를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윈도우 같은 데서 별도의 가공 없이 동시에 또 바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동일한 컨텐츠들을 이런 인터랙션 컨텐츠를 환경을 다양한 디바이스의 플랫폼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일종의 건축 분야의 하나의 사례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제조 분야에서도 사실 어떤 제조업체든지 간에 대부분 공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공장도 하나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을 또 시각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공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스팅레이를 이용한 인터랙션 환경을 또 어떤 자세히 어떤
팩토리라든지 그런 데 응용해 보시는 것들도 남들과 또 다른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스팅레이를 이용한 그 분야에도 잠깐 그 VR 구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360이라는 저희 이제 서비스에 대해 잠깐 또 이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VR 컨텐츠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오토데스크 360은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스토리지 같은 역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팀 단위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 서로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또 하나의 서비스로 이렇게 A360 렌더링이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이 VR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찬희 부장님께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는 오토캐드, 그다음에 레빗, 퓨전 360 이 세 개 제품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예제는 이제 레빗이 이제 예제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레빗에서 렌더인 클라우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A360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렌더링 걸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 레빗에서 만들어진 3차원 데이터가 바로 클라우드상으로 옮겨가서 렌더링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칼라만 어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옵션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스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턴테이블도 그냥 렌더링이 되고요. 근데 그 옵션 중에서 이제 스테레오 파노라마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VR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의 아웃풋으로 이제 익스포트가 되고요. 이 작업물이 된 거는 오토데스크 360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URL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 URL을 링크해서 열기만 하시면 그 미리 보기에서 확인했던 거와 동일한 걸로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클라우드 또한 화제이긴 한데, 이런 클라우드와 또 최근에 이런 화제인 트렌드인 VR이 만나서 또 만들어지는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그럼 조금 더 이 프로세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3차원 그 데스크탑에서 만들어진 스틸 결과물들을 클라우드상으로 옮기고, 하나 장점도 사실 클라우드상에서 단 한 대 컴퓨터만 쓰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지정된 만큼의 어떤 무한한 그 수십 개의 CPU를 연동해 가지고 보다 빠르고 쉽게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단일 데스크탑보다 최도 이렇게 32배의 어떤 렌더링 퍼포먼스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차이님께 말씀하신 대로 오토캐드라든지 레빗, 그리고 제조 분야 이 퓨전 360이라는 제품이 바로 이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레빗 클래스 작업하고 있는 화면, 네, 오토캐드 맞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네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렌더링 클라우드 버튼을 돌려서 지금 클라우드상으로 데이터 보내서 렌더링 한 거죠. 지금 뭐 갤러리에서 지금 뭐 렌더링된 결과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렌더링한 결과물 바로 보는 과정인가 네, 보죠? 맞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네. 파노라마 지금 이미지 렌더링 한 거를 바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리고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또 링크를 통해 가지고 네. 모바일에서 바로 또 네.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상당히 재밌는 또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어떤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고사양의 렌더링 퀄리티를 보다 빠르게 공유하고, 또 클라우드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또 최근 트렌드와 맞물려서 상당히 흥미로운 또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오토 솔루션 중에서 우선 V레드와 그 다음에 스팅레이, 그리고 이 A360 렌더링을 통해서 이 어떻게 VR 컨텐츠를 만들고 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대략적인 어떤 개요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좀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제 좀 사항들은 향후에 저희 지금 방송 출연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은 조금 더 오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VR 컨텐츠들이 실제 제조 분야에 사용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고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드의 버추얼 랩 사례 5라고 부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포드 이머시브 비클 인바이러먼트 랩이라는 이 사례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또 이런 V레드를 활용한 VR 컨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는 V레드를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런 오큘러스의 리프트 헤드 HMD를 활용해서 고해상도 렌더링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차량의 퀄리티를
평가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또는 또 디자인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의 차량 상태를 이렇게 버추얼 상태를 미리 평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디지털 데이터만 이용해서 사전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피지컬상에 사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도구 같은 것들을 이런 핸드 디바이스 컨트롤러 그 연결을 해서 또 이 디지털 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이제 즉석에서 다양한 어떤 조합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어떤 설계 과정에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런 그 프로세스를 활용한 것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포드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제일 좋았던 것도 이제 글로벌 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다양한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들과 모여서 같은 제품을 보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할 부분들을 같이 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발전시켜 나갈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발전을 계속 시켜나가서 그리고 오큘러스하고 그다음에 4K 어떤 해상도의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실제 환경과 구분하기 힘든 어떤 경험을 차량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 더해서 보다 좋은 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드의 어떤 또 활용 사례를 보았고요. 실제 국내 업체들도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유사한 방식의 사례를 많이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많은 업체들이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아까 보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저게 가상의 공간이 아니면 실제 차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업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의 사례는 볼보.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출시된 차죠. 한국에는요. 좀 늦게 출시가 됐는데 XC90 이 런치 사례입니다. 제품 이제 신제품 소개 사례인데, 자, 이 소개 사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볼보가 차가 이제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사실 현장에 차는 없는데 차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버추얼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몰입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관객들, 이 오신 참석자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차를 판매했던 그런 사례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볼보에서도 차가 나오기 전에 이런 환경을 구축해가지고 어떤 인더스트리 리더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영향력 있는 그런 게스트를 초청해가지고 파리 모터쇼에서 이런 행사를 갖고서 사람들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브이레이드를 통한 사실적인 이미지들하고 애니메이션을 더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재밌게 구성되는 방식과 새로운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호평을 얻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실제 아마 제가 이게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는데 출시 전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판매를 했고요. 거의 뭐 1분의 1대 그걸 팔리면서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없이도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고도 이런 버추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차를 팔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는 사례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 AI를 활용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사실 폭스바겐은 이전부터 이렇게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제품의 어떤 AS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 이런 개발 분야에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것도 어떤 건지 조금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실제 모컵에다가 프로젝트를 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증강현실 중에 하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도 이제 모컵에는 아무것도 디스플레이가 없는 상태인데요. 디자인안이 다른 A, B, C 안을 직접 프로젝트로 쏴서 비친 거를 갖고 디자인 검토라든지 설계 검토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의 장점은 이제 아까 보셨던 뭐 이렇게 HMD라든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설계 검증이라든지 디자인 쪽으로 품평이 가능하시다는 게 장점이죠. 네, 뭐 이 부분들도 뭔가 이런 VR과 디지털을 활용한 상당히 좋은 뭐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퓨전 360에 대한 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로렌즈는 아까 초반에도 잠깐 거론을 좀 해주셨는데 증강현실 분야 중에서 최근에 좀 가장 또 각광받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홀로렌즈가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차별화된 분야 중에 하나가 실제로 기존의 어떤 증강현실들이 GPS와 자이로 센서에 의해서 어떤 다양한 위치라든지 그런 간단한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현실 세계에 어떤 가상의 어떤 것들을 구현했다라고 하면은, 자, 홀로렌즈는 아까 보신 것처럼 쓰고 있는 디바이스 자체가 일종의 자그마한 컴퓨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홀로픽 그 CPU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CPU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CPU가 동시에 사람이 보는 순간에 앞에 있는 지형 같은 것도 스캐닝 해가지고 3차 공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한 공간에다가 CGI로 만들어진 가상의 어떤 형태들을 더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증강현실보다는 훨씬 더 사실감 있고 몰입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로봇 업체죠. 로봇 업체에서도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재미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퓨전에서 만들어진 이런 3차원 데이터들을 바로 1대1 크기의 어떤 로봇과 마찬가지로 세워가지고 가상 공간은 없지만 저 공간을 스캐닝 해가지고 저 위치에 존재시키면서 보실 수가 마치 실제 제품이 있는 것처럼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홀로렌즈는 사실 보니까 디바이스나 그런 게 없더라도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손으로 하는 제스처, 그다음 보이스 명령 같은 것들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구상하는 방식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동작 같은 것만으로도 어떤 핸드 디바이스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있는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많이 구현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개발 과정에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제품들을 저런 버추얼 환경을 통해서 보면서 같이 공유하고 문제점 찾아내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홀로렌즈를 이용한 증강현실의 또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또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만큼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제조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VR에 대한 그 흐름과 그리고 오토텍 솔루션 그리고 직접 우리 산업 현장에 몇 가지 이제 적용된 사례를 통해서 오늘 그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후 한 2, 3분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향후에 Q&A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길어진 관계로 뭐 휴식 타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많이 지금 피터링하지 못했는데 몇 가지 질문 주신 사항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3D 맥스나 마야 또는 레빗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VRED로 다이렉트 임포트 작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회장님. 예, 뭐 다이렉트로 임포트는 지금 현재 상으로는 추후에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FBX라는 중성 포맷을 통해서 네. VRED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이라든지 다른 포맷 저장하실 때 FBX 포맷으로만 저장을 해주시면 VRED에서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기타 뭐 만약에 맥스 같은 경우들은 OBJ라든지 뭐 네, 혼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포함들은 네. 많이 있겠죠. 실제로 폴리곤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네. 포맷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VRED에서 임포트 하셔가지고 네. 시각화 작업에 실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건축물 관련 사고 상황 시뮬레이션의 경우 VR이 가능합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 못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소개 드렸던 스팅레이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대피 사고 상황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VRED 건축 건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 요거 제가 같이 답변 좀 드릴게요. 실제로 뭐 기존의 맥스와 유사하게 네. 어떤 고해상도의 스틸 이미지를 만들 때 쓰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건축 분야 같은 경우도 또 실시간으로 VRED 실시간 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네. 실시간으로 쓰실 수도 있을 테고 또 이런 오큘러스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또 VR로도 또 마찬가지로 활용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팅레이하고 좀 틀린 부분들은 스팅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많이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같은 그 실시간 렌더링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특이한 질문인데 2018년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VR을 적용 프로젝트 시 구현회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저도 이거는 뉴스 잠깐 본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이렇게 뭔가 VR을 도입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좀 단편적으로 답변 드리기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저도 뭐 궁금하네요. 나중에 차후에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설계 툴, 좀 CAD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VR을 사용 시 어떤 예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조 분야에서 많이 쓰시는 부분은 이제 설계 검토용. 그래서 뭐 간섭이 일어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과정에서의 체크라든지, 그리고 뭐 단면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체크 섹셔닝을 해서 뭐 저기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제가 쪽에서 봤던 많이 것도 쓰시죠. 단면도 예전에 CAD상에서 단면하고 틀린 게 네. 사실적인 질감과 재질이 적용된 상태 단면이 네, 들어갔기 맞습니다. 때문에 훨씬 네. 더 실제와 같은 그런 단면을 느끼면서 설계 또 활용하실 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네.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뭐 다양한 장점들은 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밖에 답변을 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Q&A까지 해서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VR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